Yeah. 가기나 하고 제안은 없고 제안도 없이 가기나 하고 Come on. Okay. Yeah. 까기도 하고 제안도 있는 까대팟 함사원입니다. Yeah. 가기나 하고 제안은 없고 제안도 없이 가기나 하고 Come on. Okay. Yeah. 자, 오늘은 어린이집은 아프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식구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 운영했다가 실패한 전직 원장님 까대 아줌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했다가 기가 막혀서 그만둔 우리 전직 어린이집 교사 까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원장님, 혹시 실패한 전직 원장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멘트를 드렸어요. 예. 이게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완벽하게 실패한 원장 맞습니다. 아, 맞으세요. 왜냐면 어린이집을 15년을 했는데요. 네. 좀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고, 벌고. 예산도 좀 증식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까지 다 날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완벽하게 실패한 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당당해요. 저는 그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장입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부심 있는 원장님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기가 막혀서 그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기가 막힌 사연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원장님처럼? 네, 급여 통장으로는 126만 원이라는 월급이 들어왔지만 원장 선생님께 다시 46만 원을 돌려드려야 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46만 원을 다시 토해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주신 거예요? 제가 인증형 어린이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었을 때 인증형 어린이집에 네, 네. 원장 선생님께서 시간제 교사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80만 원이라는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처음에 들어갈 때 80만 원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제 급여 통장으로는 12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고요. 80만 원을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126만 원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거 어찌하여 이 돈이 들어왔나 싶어서 놀라셨겠어요. 네. 원장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려고 핸드폰을 키니 벌써 원장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네, 내용은 즉슨 즉슨? 우리가 약속한 돈이 80만 원이니 나머지 돈을 국민은행 누구누구에게 보내라 라는 돈이었습니다. 국민은행 그 누구누구라고 하면 원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원장 선생님 남편분이셨어요. 전혀 다른 제3자가 이렇게 개입이 됐어요. 등장이 네. 세입이 됐는데 그러면 그 돈을 그 계좌로 입금을 하셨나요? 아니요, 제 급여 통장하고 은행이 달라서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 생활비 빼는 김에 같이 46만 원이라는 돈을 빼서 다음날 원장 선생님한테 직접 드렸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네. 수수료 가까워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 좀 알뜰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신데요. 네. 그런데 126만 원에 46만 원을 승인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엔 좀 이해는 안 됐고요. 황당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네.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어린이집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제가 들어도 정말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런 황당한 사연이 있으시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타임 선생님과 그리고 정규 담임 선생님과 차이가 있나요? 근무 시간만 다를 뿐이지 업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시간만 다르다. 네. 그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조건이셨나요? 어린이집마다 다른데요. 제가 다니던 그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이 파트타임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네. 정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10시부터 5시까지만 네. 근무를 하신 거죠? 네. 하지만 업무 내용은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도 126만 원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학부모님
선생님께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그 파트타임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고 계십니다. 그 일례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5시에 퇴근을 했을 때, 주임 선생님께서 선생님 반 아이의 학부모가 5시 조금 넘어서 이쪽 길로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그 학부모와 부딪힐 수 있으니 다른 길로 가라고 언지를 주셨어요. 아, 그럼 선생님께서는 출근하실 때는 네, 정문으로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퇴근할 때는 쪽문으로? 쪽문이다 하니까 네. 뒷문이 따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정문으로 출근했다가 쪽문으로 퇴근하는 기분 좀 제가 생각해도 안 좋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면 제가 네. 만약에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아이를 맡겨야 될 경우가 있고 저녁 늦게 아이를 데려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거의 부모 상담 때는 이제 토요일 근무하는 날에 이제 맞춰가지고 학부모를 만나뵙고요. 네. 주로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시에 출근하지만 그 전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시 반 정규 담임 선생님께서 받으시고. 다른 선생님께서. 네, 5시에 제가 퇴근한 이후에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그럼 그 아이는 손길을 몇 군데를 거쳐 네, 가야 되는. 여러 선생님 손길을 거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잠깐 들었지만 아이의 입장이라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정말 듣기에 우리 원장님 예. 제가 듣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잠깐 들으셨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금 요 문제는요, 단순하게 126만 원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고 46만 원을 현찰로 받았다. 그런 문제로 보기보다는요, 네. 본질은 거짓과 기만입니다. 거짓과 기만 예. 얘기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문제가 산재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일단은 요거를 찍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께. 네. 선생님 매달 그렇게 현찰 46만 원을 원장님한테 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원장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불쌍하다. 네. 영혼이 불쌍하죠. 오히려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까먹고 늦게 드리는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언제 줄 수 있냐 이렇게 되물어 주신 적도 있고 교사 입장으로서 당연히 원장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존경심도 들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 선생님을 욕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단지 내가 원장이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요,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한 3가지로 압축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파트타임 선생님을 쓰는 제도는요, 기존 담임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 담임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든지 휴가를 가셨다든지 네. 혹시 결혼을 해서 비는 공백이 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담임 선생님을 했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 거짓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굳이 126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다는 그런 근거가 필요했을까? 그럴까? 그것은 아마 관공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가짜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말씀. 결국은 126만 원 통장에 입금했다는 서류가 필요했을 거고 네. 이 자체가 벌써 주무부처 관공서를 기만한 거죠. 그렇겠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요. 실제 그 원장님께서 산수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46만 원을 받아도요. 4대 보험을 납부하고 나면은 몇 푼 삐땅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아니 생각이 근데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볼 땐 여기서 아마 또 4대 보험 신고할 때 네. 금액을 낮추었다고 예측할 수 세금 있겠죠. 조금. 그렇다면 결국은 관련 부서까지도 기만을 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학부모님은 담임 선생님으로 알았던 선생님이 이렇게 쪽문으로 나갈 정도로 이런 무슨 007 작전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를 그러게요. 기만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을 기만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46만 원 돈 문제가 아니고 거짓과 기만이다. 이렇게 네. 좀
단정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여러 가지 문제를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 중에서 정말 우리 어린이집은 아프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처음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결국은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 말 못하는 영유아들이 이 어른들 장난에 걔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따뜻한 보살핌과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안책이요. 이 어린이집 문제는 1, 2년 동안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거의 15년 동안 방치했고요. 그 사이에 정권은 또 세 번의 정권이 지금 넘어갔거든요. 네네. 이제는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맡겼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정말 관할 부서에 올라가 있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진짜 보육하고 있는 선생님은 따로 있는지 이거를 학부모 하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학부모가 참 바빠요. 먹고 살기도 그쵸. 바쁘고 그쵸. 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감시까지 해야 되고 아유.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학부모님들께서 스스로 감시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건 46,000개 어린이집에 네. 46,000명 학부모 모니터 단원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1대1 맞춤형으로 감시가 들어가 주어야 되고요. 네. 이 일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그렇죠. 이런 예. 사명감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선생님, 좀 그동안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밖에도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들한테 한 말씀. 우리 원장님들께 네.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뱉어보세요. 원장님, 월급 떼먹지 마시고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월급 주세요. 우리 원장 선생님께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외치고 싶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전직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알 것 같습니다. 46만 원 삥땅을 안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들도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제도를 개선하자고 외쳤지만 네. 실질적인 거에 접근들을 못하시고 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도 예쁘고 너무도 소박한 소망을 말한 우리 선생님. 정규 선생님 등록해서 정규 월급 주세요. 제가 원장님들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지만, 전직 원장님으로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직장이라면 상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또 그런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맡긴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공감하시는 사연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 사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www.빠레팍.com으로 여러분들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우리 어린이집이 아프다, 선생님이 아팠던 사연을 꼭 집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